네, 안녕하세요. 댕겨저입니다. 지난 컨텐츠에 이어 이번 컨텐츠를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경영에 대해서 매달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6월 복귀가 끝나면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죠. 네, 올해 1월이 시작된 지가 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이 상반기 뭐 여러 증권사나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장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시장 전망이 어떤가요? 네. 뭐 하락을 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증권사에서도 뭐 1월 상승 이후 뭐 지수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마켓 타이밍에 대한 조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틀리죠. 네, 작년에도 많은 증권사에서 전망을 했으나 다 틀렸습니다. 그럼 하반기 증시 전망은 어떨까요? 하반기 증시 전망도 대부분 다 틀리겠죠. 그만큼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기업을 봐라. 이 말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기업을 보지 않고 시장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기업 가치에 대한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어제 미국장이 폭락을 했으니 오늘 큰일 났다는 등 뭐 금리 인상이 되면 뭐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는 등뭐 테이퍼링이 온다는 등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소음에 기업의 가치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내가 언제 내가 산 주식을 손절을 할까만 그것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팔았다가 또 저거 사고 저거 샀다가 또 이거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매를 지향하고 제가 추구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러지 말고 매매보다는 보유의 관점 그리고 정식 투자의 관점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봐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부분이죠. 내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모르면 자꾸 시장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수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반에서 꼴찌를 하는 학생도 있고 1등을 하는 학생도 있고 그거를 다 합한 게 반평균인데 물론 지수는 가중평균을 따릅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가중 적용을 해서 평균을 내죠. 근데 그런 평균보다 반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등수를 올려주는 학생을 들만 보유를 한다면 반평균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고의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전 종목을 다 분석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전 종목을 다 심층 분석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다 제외합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 위주로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왜 좋아졌는지를 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섹터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게 종목을 분석을 하다 보면 특정 섹터의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하다 보면 한 섹터가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섹터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면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실적이 다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이 섹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신호가 나왔구나. 뭐 그런 거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섹터가 안 나오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왜 실적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주가는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이것보단 이게 좋고 이것보단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예, 그렇게만 뽑아낸다면 지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 지수 흐름이 좋더라도 이 폭락이라는 거, 이 지수 조정이라는 거는 늘상 나옵니다. 문제는 언제 나올지 그걸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거는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이것을 제가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시장은 받아들이는 거다. 중요한 건 시장이 아니라 기업이다. 기업을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 가장 좋은 녀석들만 봐야 된다.
이 제가 지금 말한 이 문장을 꼭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제가 뭐 증권사 의견이나 뭐 블로그 뭐 이런 다른 투자자님들의 의견을 보면 지수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올라갈수록 나는 현금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분들도 보이시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랑 약간 투자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수가 올라가고 뭐 지수가 부담이 돼서 현금 비중을 뭐 늘리고 주식을 매도해서 뭐 현금을 쫙 보유하고 그거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잘 안 되죠. 네, 현금 비중을 늘렸더니 주식 확 올라가고 그죠? 그렇게 마켓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시간에 차라리 시장을 예측할 시간에 차라리 종목 하나를 더 분석하자. 종목을 분석한다는 게 사실은 그 종목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버리려고 하는 것도 큽니다. 버리다 보면 남아있는 종목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종목 분석이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해야지가 아니라 이 종목을 버려야겠다. 마음에 안 든다. 계속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를 모르고 시장을 본다는 거는 이 기업의 가치를 모른다. 이거는 바로 이 기업의 주가, 이 기업의 적정 가치 주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 시장을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안다면 중간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주식이 10,000원이고 그 주식이 기업의 적정 주가가 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10,000원이 뭐 14,000원이 됐다가 또 12,000원이 됐다가 또 15,000원이 됐다가 또 13,000원이 됐다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등락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 등락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뭐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진 않습니다. 10,000원에서 2만원의 목표가가 딱 나오면 2만원이 될 때까지 그냥 보유합니다. 물론 적정 주가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바뀔 수가 있겠죠. 왜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바뀌지 않습니까? 분기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계속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적정 가치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그 전 시간에 컨텐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 수면제라는 말을 한 이유가 적정주가 제발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팔지 말고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오래 보유하라 이 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또 특정 종목에 너무 비중이 많다 보면 그 2만원의 적정 가치를 갖고 있는 주식이 10,000원에서 14,000원이 되면 그냥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12,000원이 될까봐. 그게 2,000원 차이가 비중이 높으면 엄청 그게 자산 변동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내 투자 그릇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마켓 타이밍, 시장을 기준으로 내 포지션을 변경할 생각은 없다. 늘 기업을 기준, 기업의 적정 가치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일 것이다. 작년에는 굉장히 시장이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지금은 시장을 볼 그런 시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내 백그라운드가 좋다는 것이죠. 투자를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가 좋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프라는 즐기되 과도한 욕심. 그래서 시장이 좋다고 여기에 편승을 해서 뭐 엄청나게 뭘 한다든지 그런 식의 투자 방식은 좋지 않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항상 투자를 할 때는요 최악의 상황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그림 이게 좋게 생각하는 그림대로 다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아니 시장이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포지션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한 포지션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시장이 오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장이 오르면 내가 보유한 종목들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와 이 주가 괴리율이 좁혀지겠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적정 주가 목표 주가에 내 보유 종목들이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종목들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죠.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면
그 기업 가치 대비 현재 주가도 쌌는데 주가가 더 하락을 하면서 기업 가치 대비 괴리율이 더욱 커지겠죠. 그러면 주가 상승 여력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가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구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저가 매수는요, 단순히 뭐 그냥 반등을 이용해서 뭐 매도를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저가를 매수해서 이 괴리율에 따라서 시간 지평을 확 열어버리는 이런 투자자들한테 가능한 전략이다.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가능한 전략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근데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한쪽 포지션에 그냥 몰빵을 해버리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욕심은 시장을 판단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를 것 같다고 편승하지도 말고,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고 주식을 매도할 주식이라면 애당초 사지도 말자. 그래서 주식을 뭐 매도해서 마켓 타이밍을 노려서 현금 비중을 늘린 다음에 시장이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자. 이런 짓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주식 투자가 단순히 뭐 예적금 비슷한 이자율을 만든다면, 아니 이 생고생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고수익을 반드시 노려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고수익은 뭐 어느 정도냐? 저는 워렌 버핏 정도의 고수익, 매년 연평균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자산 증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죠. 고수익을 추구할수록 리스크도 커진다. 그쵸?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 근데 고수익에 저위험 투자법은 없을까요? 이걸 바라는 것은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수익을 노리면 내가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투자 대가들의 조언이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었는데, 워렌 버핏도 사실은 저위험 고수익 전략을 50년, 60년간 해와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이죠. 이 복리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연평균 20%, 30% 60년 동안 쌓아 올리면. 근데 뭐 일반인들은 사실 주식 투자에 취미도 없는데, 워렌 버핏은 이게 그냥 취미이자 일상이잖아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나는 노후 준비를 하려고 주식 투자를 한다. 나 워렌 버핏처럼 주식 투자에 그렇게 취미가 없다. 그런 분들은 뭐 50년, 60년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적어도 한 10년, 조금 더 여유를 부리면 20년 정도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약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간 지평을 여는 것이지, 시간 지평이 너무 짧아져 버리면 실패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지금 21세기 2000년 들어서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본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대신에 수익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연평균 5%지만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스클라만의 안전마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저위험 고수익의 열쇠를 풀 수 있는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마진을 확보한다면 저위험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걸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안전마진은 결국 무조건 싸게 사는 거다. 뭐 대비? 기업의 가치 대비. 가치에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죠. 실적 가치도 있겠고, 자산 가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재무적인 안정성, 뭐 현금 흐름, 뭐 이런 설비 투자, 뭐 이런 것들의 가치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그런 가치를 따져볼 수는 없고, 어쨌든 가치 대비 무조건 싸게 사는 개념이 바로 안전마진이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저위험 고수익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안전마진이 없어지는 경우가 뭐냐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안전마진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안전마진이 없어질 경우에 보통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에 사지 말라고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이 비싸기 때문에 뉴스에 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뭐 뉴스에 나오는 종목들이 다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굉장히 매력이 떨어졌을 때 나옵니다. 주가 메리트가. 그래서 뭐 주가 상승 여력이 이제 10%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경우에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10%는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 상승 여력이 막 40%, 50% 정도 남아있을 때는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레포트도 마찬가지고, 증거사 레포트도. 그래서 아무튼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 그래서 이 싸게 사는 건 시장과 상관없다. 지수가 뭐
지금 3,000포인트, 3,300이죠? 예, 그리고 지수가 4,000포인트가 돼도 저평가 종목은 무조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뭐 4,000포인트가 되든 5,000포인트가 되든 지수가 작년 3월처럼 폭락을 하든 항상 기회는 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은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준비된 투자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면 그게 바로 기회이지, 지금 시장 시점이 기회이다 이런 말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번 콘텐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종목들만 가져가면 지수를 볼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좋은 종목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실적은 좋아졌는지, 1분기 실적은 좋아졌는지, 좋아졌으면 왜 좋아졌는지, 좋아졌는데 주가는 아직 반영을 안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적 가치를 같이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면서 파악을 하시면 좋겠죠. 사업보고서 어디서 보죠? 네, 전자공시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두 다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 우선적으로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면서 이 기업의 가치는 이렇구나, 이 기업의 실적은 이렇구나, 전년 대비 실적은 어느 몇 퍼센트 증가했구나,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몇 퍼센트 증가했구나, 근데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가, 투자 지표를 본다면 뭐 PER, PBR, PEG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저 종목 비해서 PR이 낮구나, 뭐 PR이 높구나, PEG가 1 미만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예, 주식자 전부를 얘기했네요, 한 번에. 그래서 이런 것 결국 실천이 중요한데, 실천을 해야 돼. 실천. 이론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유튜브 백날 봐도 소용이 없다. 실천을 해야 된다. 내가 실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하시다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제 메일로 주세요. 이런 부분을 댕기양단님 유튜브를 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실천을 했는데 이런 거에서 조금 막히더라.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제가 했는데 막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제 유튜브를 보고 제가 말한 이론을 실천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나이를 떠나서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안 알려줄까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실천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수단은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게 비즈니스랑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비즈니스를 모두 전 국민이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팩트를 보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네, 그런 점을 항상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 지수가 신고가가 났는데 그럼 앞으로 시장이 더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근데 저는 그냥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해도 앞으로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시장이 계속 오르지는 않겠죠.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고 푹푹 꺼지는 폭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인 투자자라면 활용을 해서 내가 기업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시장의 폭락을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시장 폭락도 바로 안전마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리다면 지금 한 30대, 40대 그 정도 되면 자식을 하나 낳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는 거는 자식을 하나 낳은 겁니다. 그 자식을 낳으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앞으로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의 돈을 여러분들이 매달 주식 계좌에 돈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 하나 기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게 앞으로 이제 주식 계좌가 20년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된 거잖아요. 그 성인 됐을 때 여러분들의 노후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식 투자가 굉장히 진지해지고 희망이 보일 겁니다. 대신에 이상한 종목들 하면 안 되겠죠. 이상한 종목들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하셔서 남의 말도 절대 믿지 마세요. 유명한 전문가가 추천했다고 믿지 마시고, 유명한 전문가가 추천을 해줬더라도 그거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스스로 분석을 해서 이거 괜찮다,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 이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누구 말을 믿고 투자한다는 거는 그거는 주식 투자에 대한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량주 개념은 제가 이전 콘텐츠에서 설명드렸으니
컨텐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손절을 뭐 굉장한 투자 기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트레이더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트레이더. 근데 뭐 저나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나는 트레이더 엄청난 트레이더가 될 거라고 꿈을 가지신 분은 절대 없겠죠. 예,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이 당연히 제 유튜브를 볼 이유가 없겠죠. 근데 손절을 무슨 투자 기법인 마냥 그렇게 말하는 거는 다 피해야 됩니다. 저희랑 투자 철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손절을 왜 합니까? 주가 떨어지면 더 사야지. 내가 기업 가치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고 내가 적립식 투자를 통해 매달 월급의 10%, 20%를 주식 계좌에 11조를 할 수 있으면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을 더 키워나갈 수가 있죠. 대신에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샀으니까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당장 주가가 올라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죠. 항상 시간 지평을 열어두는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드렸죠. 내가 가장 좋은 종목들을 포트로 구성했다는 의미는 가장 좋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 분석이 됐다라는 의미죠. 비교 분석. 1분기 실적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다른 종목들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공부를 가장 잘하는 학생들의 종목들을 편입을 했으면 시장이 폭락을 하든 말든 뭐 금융위기가 오든 뭐 작년처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적정 주가가 올 때까지 꾸준히 수량을 모아 나가자. 그래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나의 시간, 내 종목이 올라가는 시간이 온다. 대신 그건 있습니다. 최고의 종목들이라고 내 종목들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식시장 간단하면 어렵지 않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테마주를 엮인 주가가 그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신경 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역, 나의 나와바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정석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나는 노후 준비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목표로 좀 정석적인 방법, 중장기 투자를 하고 좀 안정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뭔가 신기한 기술, 뭐 엄청난 기법, 화려한 기법 이런 것들은 꿈도 꾸지 마세요. 뭐 주식 광고 중에 뭐 그런 것들 많죠. 내가 나만의 특별한 기법이 있다. 그런 것들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오로지 정석적인 그 하나, 주식이 존재하는 그 이유. 주식이 왜 존재하죠? 기업의 이익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오르는 것이고요.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죠. 이 간단한 사실 하나, 이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공부를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한눈 팔지 말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한눈 팔지 말자. 한눈 팔지 말고 기업의 이익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안전마진은 없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는 사람, 발품 많이 파는 사람이 유리한 장세다. 작년에는 흔히 주린이라고 하는 초보자들이 유리한 장세였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주식 투자를 오래 한 분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너무 뭐라 그럴까요? 초심자의 행운에 취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행운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는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의 이 자산이 이때가 이제 30대죠. 이때가 30대였는데 지금 이제 83 넘어갔죠. 지금 훨씬. 그래서 워렌 버핏 자산이 옛날부터 막 엄청 화려한 수익률을 낸 사람이 아니다. 근데 결국 최종 승자는 워렌 버핏이 된 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안전마진, 안정성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수익을 냈지만 고위험 때문에 중간에 파산도 하고 뭐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근데 워렌 버핏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실패 없이 주식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종국에는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주식 투자로.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화려한 뭐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화려한 수익률 아니면 뭐 화려한 뭔가
그런 거에 이렇게 눈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매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절대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정성을 잡으면서 고수익도 잡는. 예. 고수익이라 하면 제가 생각하는 고수익은 막 뭐 1년에 수천 프로가 아니라 연평균 20에서 30%의 수익, 이거를 안전하게 꾸준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 계좌를 자식 하나 키운다는 생각으로 20년 동안 키워보자. 그러면 그 자식이 20년 뒤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뭐 그런 마인드? 과거에도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도 자식들 많이 키울 때는 부모님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자식들이 나를 먹여 살려줄 것이다. 이제 고령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식들을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 자식들한테 나의 노후를 맡기기에는 우리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 예, 앞으로 먹여 살릴 고령화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인드를 이제는 내가 주식 계좌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가 노후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량주 개념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매매 아닙니다. 예, 매매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물론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과다하게 오를 경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뭐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매도는 예외 사항이다.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매매 없이 우량주 보유와 매달 소득의 일부를 주식에 적금을 하는 것만으로도 10년, 20년 뒤에는 뭐 엄청난 부자가 아니더라도 가난에서 탈출하는, 가난에서 멀어지는 그런 경제적 자유의 노후 준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 주식 투자로 내가 신적인 존재가 돼야겠다, 뭐 슈퍼개미가 돼야겠다, 이런 약간 뭐라 할까요? 좀 과도한 목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하지만 내가 가난에서 멀어지는 노후에 돈 걱정 안 하는 그런 노후를 목표로 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하시고, 시장이 안 좋아도 나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금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항상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폭락하면 팔아야 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뭐랄까 좀 안 좋은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내가 그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좋은 포트폴리오, 좋은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